한국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놀라운 걸 개발했다. 그럼 살려고 하죠. 예, 미국이 RMAT까지 지정을 해주고 이거 효과는 확실한가 보다. 이상까지 갔으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된 거거든요. 얼마가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용법 용량을 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격이 얼마나 될 건지, 시장성이 얼마나 있을지 이런 거는 모르지만 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되고 임상실험 결과도 각광을 받는데도 네. 안 사잖아요. 아무도 얘기 안 하죠. 네, 맞습니다. 왜 안 할까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전략이 이 회사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좋아요. 미생물에다가 이제 우리 간재생 세포를 증식시키는 특정한 물질을 넣어서 그거를 환부에다 넣으면 간세포 재생되듯이 근육세포도 재생되고 특수한 경우에는 신경세포도 재생이 됩니다. 지금 우리 주된 용도로 돼 있는 그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신경이 죽는데 왜 죽는가 하면은 당분이 들어가질 못해요. 신경세포로 못 들어가니까 신경세포가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면 굶어 죽는 거를 막는 법에는 혈관세포를 뚫어버리는 법이 있고 아니면 죽은 세포를 살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죽은 세포 살리는 건 이때까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된다는 것을 입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건 독보죠. 이러니까 투자해다 계속 뭔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또 투자해라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물론 반짝 주가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다른 일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시간 문제처럼 보이는 면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임상실험 저는 그렇게 장밋빛으로만은 안 봅니다만 그게 기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임상실험 계속 해가지고는 너무 오래 걸려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기술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만 개발했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야에 대해서 그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그냥 혼자 한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우수한 바이오 업체들이 많잖아요. 온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겠다 그러고 8월이면 아마 새로운 법이 시행될 거예요. 이쪽에 이제 첨단 의약품 개발에 대해서 자금도 지원해주고 임상실험 요건도 조금 완화해주고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정부 기관들이 합동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서는데 왜 회사는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미국의 임상실험회사 하나 정해서 거기다 임상실험 시키고 있다. 잘 될 거다. 자꾸 칭찬만 하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다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게 설명에 단 거예요. 내가 좋은 걸 개발했고 누구나 인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단계 허가만 남은 겁니다만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 일반 주주나 보통 나 같은 사람도 금방 느끼는 게 이걸 왜 안 팔까? 네. 그렇게 미국에서 이거 첨단 의약품 물질 특허로 기반이 있는 게 특허가 나자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래서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 물론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을까요? 상용화에는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고 그리고 환자가 우리같이 국민계보험인 나라는 이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서 보험으로 취급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수요층한테는 의료보험 때문에 안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안 팔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로 그 다른 다국적 거대 제약회사들이 입지를 안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특허가 만료되기를. 이거는 지금도 봤지만 뭘 우리가 알아냈는가 하면 그 물질 자체를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간체생세포 유전자를 미생물 DNA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 자체는 간단하죠. 근데 특허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누가 이걸 가지고 만들어내면 당장 특허 침해로 고소를 하죠. 그럼 가만 앉아서 몇 천억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안 만드는 것보다 침해하기를 기다리는 게 낫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앞으로는 아까 임상시험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임상시험 기간을 회사가 돈이 좀 빠듯하고 맨날 유상증자 해가지고 임상실험 비용을 대는 그 지경에 처하니까 임상실험 기간을 좀 좋은 데를 골라야 되는 이 정도의 첨단이면은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좋은 데를 해야 되는데 맨날 손 벌리기가 좀 그랬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임상 실험 기간이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습니다. 어, 그냥 소소한 약품 하는 거지 이 정도의 RMAT로 선정되는 물질을 임상 실험하는 이때까지 없던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통증을 다루는 겁니다. 부직갱이를 빨갛게 칠해가지고 탁 들이대면 안 뜨거운데도 막 난리쳐요. 네. 뜨겁다고. 네. 그 통증은 뇌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통증을 측정하는 방법이 과학적으로 없으니까 네. 할 수 없이 이제 그 신경이 재생됐다는 증거로 통증을 잡는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이게 안 아픈 거 보면 네. 신경이 좀 생겼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입증을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 방법은 맞아요. 그런데 통증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측정할 방법이 과학적으로 그렇게까지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자꾸 의문을 가지는 거죠. 네. 네. 실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임상실험 방법은 돈을 좀 더 써서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대로 찾으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누구를 주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기도 수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거 하려면 앞에 특허가 뭔가 하나 더 늘어나야지 지금 남은 기간 가지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죠. 이제 시작한 김에.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기술진을 임상실험 하는 기관에 많이 보내고 우리가 모델도 다시 연구를 하고 해서 빨리빨리 해 나가야죠. 하면서 인력을 보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환자를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추가로 이제 임상실험 비용을 좀 늘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이제 그걸 위해서 지금 SI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만약에 제가 경영을 맡게 되면은 물론 첫 번째가 좀 단순히 기술에 바탕을 둔 게 아니라 상장회사답게 경영에 그걸 하고 회사의 전략적 제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능력으로 상용화까지 가기가 투자자들이 보기에 너무 많은 돈이 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파는 법도 모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나 그 다음에 지금 대기업들이 전부 바이오 기업 가지는 게 꿈입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대박을 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반도체 가지고 성공한 걸 봤기 때문에 기술이 결과적으로 세계 굴지의 기업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걸 알아요. 한국 사람들도 발명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주가가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좋은 기술에 대해서 투자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이용해서 뭐 외길 고집 이런 쪽이 아니라 정상적인 회사로서 과거에 그 코스닥 차장 기업이었던 것만큼 그렇게 좀 그 회사의 명성에 맞는 식의 좀 굵고 법에 맞고 또 항상 주주를 생각하는 오너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경영자 그리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영자로서 해야 될 일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을 할 줄 아느냐. 글쎄요, 저는 2,500명, 그 중에 박사가 1,500명입니다. 특허성이. 그러니까 1,500명까지 700명 정도 될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700명의 박사 그 사람들은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심사만 합니다. 이게 보고 안 해요. 자기 심사한 건. 판사하고 비슷해요. 자기 판결은 자기가 책임집니다.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일했어요. 다 좋아했어요. 인사 측면에서나 그 다음에 뭐 재무는 좀 다르죠. 뭐 국가 예산으로 움직이는 데니까 재무는 좀 다르지만 특허청도 돈 벌어가지고 월급 주는 데입니다.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독립재산을 하는 거예요. 특허를 받아가지고 등록료 받아가지고 월급 주는 데니까. 그 재무도 제가 했고 제가 행정대학원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석사학위 논문도 재무 쪽이에요. 이제 뭐 그것도 해봤고 인사, 재무,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조직은 뭐 제가 또 뭐 주주님께서 선임하는 이사진들하고 하고 그 다음에 연구진들 어떻게 하면 일 잘할 수 있게 조직을 만드냐 그것도 제가 오랫동안 해온 일이기 때문에 뭐
경영학과 나온 분들한테야 제가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보통의 경영자보다만큼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거의 뭐 특허청에서 공무원 생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제가 가장 아끼고 경험이 많은 분야가 이 의약품 분야거든요. 이건 특허만 있는 게 아니고 허가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의약품의 세계는 물론 의료 용품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술과는 별다른 세계에서 움직이는 좀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거기엔 특허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그 임상 실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발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에 대한 규정도 많이 있고 그 약을 만드는 자체가 GMP 기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규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 맞춰서 경영을 해야 되지 좋은 기술 개발을 했다. 돈 떨어지면 주주한테 자꾸 들이받고 망하면은 너희만 망했냐 나도 망했다. 이런 식은 이 회사의 실력과 규모나 역사나 우리나라 1번 아닙니까? 네. 아직 수익이 나려면 한참 멀은 사람들에 대해서 네. 정부가 미리 현재 적자라도 상장을 시켜주는 1호 기업 아니에요. 네.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진 그것에 비해서 너무 되는 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서 이거는 조금만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은 그리고 우리의 경쟁 기업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예상되는 그 SI나 FI들의 행동 양식을 이해를 한다면 뭐 카지노 하듯이 대박 터지자 이쪽 안 하고도 충분히 회사의 가치를 높일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내가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유전자공학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옆에서는 내가 쭉 많이 봐왔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내가 봤으니까 그럼 내가 뭐 가서 조언은 해주마 했는데 최고 경영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자꾸 하라 그래서 제가 글쎄 뭐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공무원 출신이라서 이 정직한 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자기 생각이 있다고 막 말하면 안 되고 그래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감에 의한 얘기를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 감에 의해서 하는 게 맞는 기업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는 감이 경영자의 특출한 감으로 촉으로 하는 게 성공하는 기업도 있지만 의학은 안 그래요. 이거는 모든 게 데이터 아닙니까? 그게 뒷받침이 안 되고 뭘 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크죠. 그리고 기술 중심의 경영을 하는 데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뭔가 판단이 안 서고 모를 때는 아직은 모르겠다. 전체로 회의를 해보자. 이렇게 가야 되지. 제가 평생 이 기업을 이끌고 내가 뭐 접니다. 내가 저 대표이사로 어렵게 주주들이 됐으니까 내 말 따라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저는 그 정도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협의해서 합니다. 다른 분들은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이사만 쳐도 또 한 사람은 그 기업 회계 아주 잘하시는 분이고 아주 전문가예요. 그분한테 맡겨놓으면은 여러 가지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회사에 그 잘못해서 돈 막 새는 거 다 잘 막아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장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상장 폐지를 뭐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흔들흔들 할 때도 제대로 막아줄 그런 노하우가 있는 분이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우리나라 최고의 M&A 전문입니다. 이 M&A에서 회사를 팔아먹겠다는 게 아니고 그 뭐라 하나 뭘 하면 성공하는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잘 짚으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많이 의지를 해야 될 겁니다. 이를테면 기술 제휴를 할지 우리가 제휴를 하든지 물건을 판다든지 아니면 라이센싱을 할 때 그리고 이거 믿을 만한 회사인가 이런 거 보는 것도 그다음에 정부의 투자 지원책 이런 것들도 잘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 이익까지 포함해서 회사 전체의 투자 전략을 맡아주실 겁니다. 저는요, 제가 모르는 거 잘 안 해요. 누구한테 맡겨서 그것도
뭐 열심히 해가지고 본 거 보고 이게 조금 이상한지 아닌지만 알면 되지 뭐 제가 뭐 다 하려면 내가 당장 오늘 회사 차려가지고 바로 내일 재벌되지 뭐 이러고 앉아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회사에 지금 네. 뭐 그 누구든지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되지. 이것도 공무원이 좋은 점 하나예요. 공무원들 그 기관장 취임할 때 일성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부터 군수까지 내 방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나도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좋은 점 많아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공무원 중에 대부분은 개방돼 있고 소심하고 큰일 안 치르고 네. 이제 이상하게 리스크를 만들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주 빠른 발전을 만들 사람들도 못 되지만 그렇다고 빠른 몰락을 가져올 사람도 절대로 아니에요.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해줍니다. 옆에서 서포트를 잘 해주시면은 대박도 잘 내요. 예를 들어 유성증자 해야 되겠는데요. 망하지 이건 안 된다. 내가 안 한다 그랬잖냐. 어떻게 말을 바꾸냐. 이런 거는 지켜요. 네. 그러니까 뒤통수는 안 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무슨 그렇게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내가 안 한다는데 안 할 수가 없다. 네. 대신 난 나가겠다. 이렇게 해야죠.